저와 같은 세대에게 한복은 행사 때나 입는 예복입니다. 요즘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고궁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여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젊은이들 중에서도 특히 좀 튀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마치 한복 전도사 같은 분입니다. 이영현 씨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전국 일주와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콘텐츠로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한복 콘텐츠 크리에이터 조선여자 모나라고 합니다. 네, 한복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자기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를 얼마 전에 한 2달 반 전에 졸업을 했고요. 네. 대학 생활 동안에도 한복 입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예쁜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 촬영하면서 SNS에 네.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고 국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다라는 네. 것들을 소개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복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도 잘 어울리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옷이라는 것들을 SNS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하루하루 바쁘시겠어요. 요새가 또 시즌이라 네. 한창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버가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조선 네. 여자 모나. 맞습니다. 모나. 근데 모나가 뭐예요? 모나가요. 제 본명이 이영현입니다. 네. 문제가 사실 한국 분들도 발음을 조금 어려워하시고요. 특히 해외에서 활동할 때 제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는 언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소통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언어로도 발음이 가능한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모나라는 활동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뜻은 없고요. 그렇죠. 특별한 뜻은 없고 영어도 한국어도 사실은 아닌 언어죠. 발음과 뉘앙스가 조금 이쁘고. 네, 맞습니다. 발음하기 쉽고. 근데 이제 한복을 원래는 전공이 보니까 한복이나 복식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네,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인데 어쩌다가 한복을 좋아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한복을 좋아한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제가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일 부모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일화가 제가 돌잔치 때 입었던 제 한복을 제 여동생 돌잔치에 물려주던 날 제가 엄청 많이 울었대요. 제 한복을 왜 남한테 주느냐 이러고 또 어렸을 때도 특별한 뭐 명절이 아닌데도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한복을 꼭 꺼내서 중간중간에 입어보고 싶다고 많이 졸라서 네. 부모님이 좀 귀찮아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어떤 이유로 좋아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네. 한복 입고 찍은 그 사진들이 엄청 많은 중에 한 가지 네. 특징이 치마가 아주 풍성해요. 맞습니다. 이게 또 멋져 보이던데 그 왜 풍성하지 않은 치마도 있잖아요. 네. 이런 옷을 왜 좋아하시죠? 아마 어렸을 때는 그런 옷을 입으면 공주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주.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복만 좋아했던 건 아니고 뭐 치파오, 기모노, 뭐 아오자이 이렇게 동아시아 복식을 다 좋아했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유독 한복에 빠졌던 건 제가 한국인이라서보다는 어렸을 땐 그런 인식은 사실 없었고요. 네. 가장 치마가 풍성한 동아시아 복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정말 뭔가 공주님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는데 네. SNS에 그 한복 입고 세계 곳곳에서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 어디 가셨어요? 또 언제부터 그렇게 가셨어요? 거의 뭐 세계 일주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네. 대륙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들이 아시아 당연히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네. 유럽 그리고 남미랑 아프리카까지 한복 입고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3년 전에 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그때 교환학생에 합격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이미 교환학생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고요. 네. 일부러 교환학생을 교통이 정말 좋은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도시로 네. 잡고
세계 일주를 위해 이제 주로 유럽을 전부 커버하셨겠네요. 그렇죠. 밀라노가 유럽에서도 교통의 요충지고요. 네. 유럽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네. 빠지기에도 노선들이 정말 많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6개월 반 동안 다녀올 수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다녀온 것 같아요. 네. 근데 3년 전이면 그땐 재학생 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교환학생으로. 대학생이었죠. 예, 밀라노 대학에. 밀라노에 있는 폴리테크니코 네, 대학교였습니다. 폴리테크니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셨는데 뭐 보니까 그 요즘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터키가 튀르키예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카파도니아 그쪽에 네. 거기도 가셨고 또 거기서는 또 열기구 배경으로 네.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데 이제 사진 찍고 하실 때에 본인이 갖고 계신 컨셉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그 여행지 사진을 엄청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 양식은 어떻고 또 배경 색감은 어떤지 미리 확인을 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을 입고 가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발랑솔이라는 라벤더 밭을 갔을 때는 네. 보라색깔 꽃이 끝없이 있거든요. 거기서 튀기 위해서 흰 색깔 옷에 그리고 프랑스니까 서양 드레스 느낌이 나도록 레이스 저고리를 입고 갔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말씀해주신 튀르키예 가파도키아를 갔을 때도 거기는 또 열기구들이 대부분 빨강 노란색으로 또 현란하고 또 터키 튀르키예 자체가 아시아랑 유럽 사이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적인 전통이 있는 감성을 좀 돋보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3회장 저고리를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치마도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갔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약간 핑크빛이 도는 저 색깔은 네. 어떤 컨셉이시죠? 오늘은 사실 조금 세련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전통적인 양식이지만 원단 자체는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있는 네. 그런 꽃무늬 원단으로 해서 살짝 일상과 전통 경계에 있는 그런 한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상과 전통의 경계. 네. 근데 뭐 화사하고 그런 것만 저는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뭐 알 거는 같은데 그런 컨셉을 갖고 그쪽 현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한복도 선택해서 입고 가시고 근데 사진 찍고 이러시는데 사진 누가 찍어줘요? 매번 다른데요. 네. 제가 이 활동을 지금 거의 8년 차 하고 있어요. 8년. 네, 초창기에는 솔직히 주변에서 한복 입고 다니는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너무 눈에 띄니까. 왜 그럴까요? 약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좀 너무 눈에 튀니까 내향적인 친구들은 시선 받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도록이면 혼자 많이 다녔어요. 삼각대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주변에 다니는 뭐 분들이나 특히 해외 나갔을 때도 외국인 분들한테 요렇게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사진을 부탁드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가족분들이랑 다닐 때는 가족분들한테 부탁도 드렸었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여행 쪽 분야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요새는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서로 같이 촬영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열기구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 열기구 배경에 대한 의미를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열기구 배경이요. 네. 사실 그 열기구가 카파도키아가 지형이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암석들이 이렇게 기암괴석이 쭉 펼쳐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일출 때 열기구를 이렇게 여러 대를 동시에 딱 띄워서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네,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액티비티 형식으로 마련을 한 건데 사실 액티비티를 떠나서 그걸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뷰 자체를 보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분들이 가파도키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는 유튜버 조선여자 모나 이영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모나 선생님.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읍시다. 어떤 너무 걸 좋죠. 추천하시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좋아하시죠?
이 노래 자체가 정말 잔잔하면서도 발랄한 발라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실 한복을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특별한 날에만 입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처럼 언제나 모든 날 네. 모든 순간에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또 오늘 함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영현 씨가 소개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복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그리고 오해를 풀고 한복을 세계 속의 패션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유튜버 조선여자모나 이영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현 씨, 네. 모나 선생님. 근데 왜 한복을 좋아하세요? 왜? 그렇죠. 사실 저도 대체 왜 서양 드레스도 충분히 예쁜데 네. 왜 이렇게 한복에 빠져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동아시아 복식을 전부 다 좋아했고 아마 그 이유가 이렇게 여며 입는 방식 그러니까 동아시아 복식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며 입고 그다음에 네. 계속 둘러서 입고 뭔가를 걸치고 묶어 입고 이런 행위 자체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나를 더 소중하게 감싸는 기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묶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옷에 대한 감정을 더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복이 좋았던 건 그런 상박하우라고 하거든요. 상체는 많이 좁게 가늘게. 가늘게 입고 하체는 최대한 풍성하게. 풍성하게 입는 그런 라인에서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주님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있었고 제일 매력을 느꼈던 건 색감이랑 원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고 원단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오방색. 그렇죠. 네, 정말 게다가. 다양한 색깔 원단 거기에 더해서 변주를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네. 뭐 저고리 같은 경우 고름, 쏙고름, 뭐 깃, 동정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랄까요? 이제는 생활 방식이나 의복이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 네. 한복은 행사나 예복으로 뭐 몇 년에 한 번 입거나 저는 언제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도 이제 그러시죠. 가끔 패션쇼에 모델로 나갈 때는 한 번 입었는데 그리고 좀 불편하고 맞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이영현 씨께서는 저는 매일 사실 입으시니까 뭐 한복이 불편하다는 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네. 한복은 정말 불편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들 당연하게 한복을 안 입고 서구화된 옷을 입고 있겠죠. 네. 근데 한편으로 느끼는 건 서양 의복이라고 다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네. 학생 시절에 교복 정말 불편했었고요. 가끔 대학 생활하면서 면접 볼 때 입는 그런 정장도 엄청 불편해요. 근데 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의복들을 입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게 한복도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제게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또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예쁜 옷이기 때문에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는 구두가 제일 불편해요. 그쵸. 굽 있는 거. 이게 자꾸 불편해져요. 네. 네. 그 한복이 네. 많으세요? 저 100벌 집에 넘게 있습니다. 100벌이 네. 넘게. 한복을 위한 방이 따로 있어요. 그 방을 네. 그 꾸밀 만큼 상당히 집이 넓은 편인가 보네요. 한복 때문에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방 네. 하나를 추가로 마련하려고. 네. 그런데 그 비싼 한복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 100벌이면 네. 100벌 넘으면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이영현 씨께서는 이걸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사실 한복이 무조건 비싸다는 것도 편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물론 맞춤집에서 한복을 맞추면 한 벌에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로 고가인 건 맞는데요. 근데 그거는 정장도 마찬가지죠. 정장도 맞춰 입으면 당연히 고가고요. 네. 기성복으로 나와 있는 한복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도 많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모든 한복을 맞춰 입지는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한복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중고 시장이요? 네, 중고 한복에? 한복은 정말 뭐 몇천 원, 10,000원 단위부터 한 10만 원대 사이로 정말 저렴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복을 사서
제 몸에 맞게 수선을 해서 입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한복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한복 바느질만 맡겨주는 업체들도 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원단을 시장에서 사서 대부분 디자인을 다 직접 제가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바느질만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네.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한복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 안쪽으로 10만 원 내외 정도에 보통 한 벌을 맞추고 있죠. 내외. 네. 많이 벗어나는 외 그렇죠. 원단에 원단 따라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주문에 따라서. 네. 그렇게 알뜰하게 장만을 100벌 이상 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중고 시장 활성화는 네.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청취자 많이 여러분들이. 생소한 부분이죠. 근데 네. 사실 그 왜 평화로운 중고나라, 중고로운 평화나라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도 이미 한복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한복만 취급하는 중고 시장들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활성화될까요? 사실 좀 안타까운 이슈인데요. 네. 대부분 어떤 이유로 중고로 팔리냐면 결혼식 때 입고 결국은 다시 입지 않게 되어서 판매한다는 그런 중고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복 업체들이 폐업을 하면서 네. 더 이상 저희가 이 한복들이 필요가 없어져서 저렴하게 내놓는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네. 좀 안타까운 이유죠, 사실. 그러나 그게 또 이영현 씨에게는 좀 기회가 또 됐네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한복을 좀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아까 동정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네. 풀먹이고 어머니들 생각하시면 매일 갈아서 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힘들게 네. 한복 입으시는 날마다 그거를 바꿨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그게 원단이 개발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네. 한복이 한복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원단 자체에서도 정말 많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크 원단이어서 매번 그렇게 이제 색깔이 물들지 않도록 떼어서 세탁을 해야 했다면 네. 요새는 화학 섬유라고 하거든요. 화섬 네. 원단이라는 게 정말 피부에도 닿았을 때 부드러우면서 네. 밖에서 봤을 땐 거의 실크랑 유사한 그런 비단. 그죠? 그렇죠. 비단과 유사한 그런 색감과 촉감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원단으로 한복을 지으면 사실 세탁기로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합니다. 동정 안 띄고도요? 그렇죠. 동정을 네. 띄지 않고도 사실 동정을 떼는 이유 중 하나가 오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한복 다른 진한 원단의 색감이 물들기 쉬워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화학섬유는 그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편하게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그 아까 말씀 잠깐 나온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궁 주변에 저도 많이 좋은 마음과 네. 또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는데 또는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고궁을.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만들어진 것도 중국 거다. 복식 자체도 그런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사실 고궁 주변 한복 이슈 하면 제일 큰 이슈가 뭐 생산지가 중국인 것도 그렇지만 디자인에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근본을 알 수 없는 금박 한복에 뒤에 왕리본 달려 있고 대부분 뭐 레이스 저고리 이런 것들 입고 다니시는데 네. 사실 그런 한복은 퓨전 한복 아니면 한복 드레스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 한복도 충분히 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한복 활동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 얼마나 앞으로 미래에 맞게 변화가 가능한가 그래야 한복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과거 역사를 보면 뭐 생물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양성을 잃는 순간 다 멸종했어요. 한복도 사실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퇴 산업의 길을 걸었다가 네. 최근에 다시 뭐 생활한복, 뭐 한복 드레스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 연구되면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예. 다만 그 퓨전 한복의 문제는 퓨전 한복이 존재하는 걸 넘어서 거의 이 시장을 장악했던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요새는 다행히도 고궁 주변 대여점들이 그런 퓨전 한복 말고도 다시 좀 우리의 전통적인 멋이 있는 한복을 이제 많이 마련을 하자라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네. 요새는 어떻게 보면 물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여점 내에서의 그런 한복 변화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생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경영학과라서 그런지 그런 경제적인 논리는 어떻게 보면 한복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공장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진주에서 생산되는 실크들이 이제 거의 공장들이 마지막 공장들이 남아 있거나 거의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크도요. 네, 실크 네. 원단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복 신발도 제가 이용하던 공장들이 지금은 문을 닫아놨어요. 버선도 네. 생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국내에서 수요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도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서 국내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발판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그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 글로벌 무대에서 정말 네. 화려한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들 한복 입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과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 지원하고 네. 뭐 이렇게 막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사실 연관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계나 뭐 음악 방송계에서는 이미 워낙 한복을 많이 접목을 시켜주고 계셔서 네. 네,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정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그런 한복 관련 행사들을 뭐 한복진흥센터, 한복진흥원 이런 곳들에서 먼저 많이 시도를 하고 계셔주세요. 뭐 한복문화주간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고궁 네. 주변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뭐 한복의 날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월 21일이거든요. 이때 행사를 따로 진행도 해주시는데 네. 다만 이게 정말 더 효과가 있으려면 한복을 정말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런 행사가 있는 것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설령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지금 크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2개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한복 위주의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한복과 여행을 엮어서 좀 더 넓은 대중들에게 제 콘텐츠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획은 여행을 넘어서서 더 일상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한복이 이렇게도 일상에서 입을 수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콘텐츠의 방향도 잡아보고 또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했다면 그 다음은 오프라인으로 넘어가서 뭐 전시도 해보고 팸투어도 해보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 조선여자 모나 이영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